여러분 책 들을 시간이지요. 안녕하세요. 10분 동안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밌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은 류리나의 하버드 100년 전통 말하기 수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안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과연 어떤 말하기 비법을 알려줄지 오늘의 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인생을 바꾸는 말하기 불변의 법칙, 하버드 100년 전통 말하기 수업을 들려드립니다. 하버드 대학은 일찍부터 혀가 곧 돈이나 원자폭탄과 같은 존재로서 말의 힘이 세계 3대 위력에 속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엘리트 말하기 훈련은 거기서 출발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말, 즉 상황과 상대에 따라 말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말하기를 가르쳤다. 소통학의 대가인 홀리윅스와 협상 전문가 베이저만 등이 하버드 대학에 있다. 훌륭한 스승이 있고 학문적 교류와 정서적 대화를 격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하버드 대학생들은 언어예술 평가 점수가 월등히 높게 나온다. 단지 그들은 말만 했을 뿐인데 호응과 지지를 끌어내며 신뢰까지 쌓는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언어학자인 로만 야콥스는 말은 사람의 타고난 능력이지만 말을 잘하려면 후천적인 연습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을 들여 연습하고 열심히 말하기 기술을 익히고 다른 사람이 쌓은 경험까지 흡수해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 말하기 고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말이라도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하버드 대학의 말하기 수업은 먼저 자기가 하는 말의 특징을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 자신의 말하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다른 사람이 왜 당신과 대화하기 힘들어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 오스틴은 대화의 악순환에 진입하게 되는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항상 똑같은 화제 꺼내기. 하지만 상대방은 새로운 자극을 원한다. 2. 상대방이 꺼리는 화제 꺼내기. 상대방은 편안하고 즐거운 대화를 추구한다. 3. 갑자기 말문 막히게 하기. 상대방은 가볍고 유쾌한 대화를 원한다. 4. 자신이 관심 있는 일만 이야기하기.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도 들어주기를 원한다. 5. 상대방을 얕보거나 무시하는 듯한 대화 방식. 상대방은 자신을 인정해주길 원한다. 6. 듣기만 하거나 말하기만 하는 사람. 상대방은 계속 일방적으로 토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쌍방향의 소통만이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하버드 대학 법학대학원 출신이자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던 월러드 및 롬니는 수년간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았다. 논쟁으로는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데 반해 부드러운 해석과 설명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와 대화를 함에 있어 당신은 실질적인 의미도 없는 표면적인 승리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더 세심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계속 당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말은 부정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금방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인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당신에게는 친해지기 어려운,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꼬리표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인사를 건넬 때는 많은 말을 할 필요도, 큰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필요도 없다. 불과 몇 초의 시간을 들여 안녕하세요 라고 한마디 건네면 그만이다. 그렇게만 해도 소통은 원만해질 수 있다. 인사를 건넬 때는 웃는 표정으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만남의 기쁜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 또 인사말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면 상대방도 비교적 쉽게 웃으며 대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 인사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주 일찍 오셨네요. 라고 하면 훨씬 말을 이어나가기 쉬워진다.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의 좋은 점은 대화의 방향을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호적이고 능동적이며 개방적인 인상을 상대에게 심어줄 수 있다. 하버드 대학 사회학자 스펜서 레드는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자부심으로 인해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몇 마디 하지 않아도 말 잘하는 사람으로 분류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에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가 듣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흥미거리를 이용하여 교류에 물꼬를 트면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지게 마련이다. 대화를 잘 시작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사람들 간의 공통적인 감정 원소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화제로 이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상대방에게 의례적인 질문을 하는 법이나 적절히 반응하는 방식을 배우면 이상적인 대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여서 의례적인 질문이나 개인적인 관점을 이야기함으로써 당신과 교류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당신의 좋은 아이디어가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이 확실한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방법과 주장을 따르도록 강요당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말에 설득력이 없어서 유발된 상황이다. 하버드 대학 조직행동학 박사 스티브 마틴은 조직행동학적 측면에서 자신의 관점을 어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당신의 관점으로 설득할 때 우선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 공동의 지식을 형성하면 유리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을 때 상대는 긍정적 반응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초래되는 잠재적 손실에 대해 알려준다면 그는 강박감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공통점을 찾으면 성공 확률이 배가 된다. 이처럼 조직행동학에 기반을 두어 도출된 설득의 기술은 일반적인 설득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어떤 교착 상태나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조 섞인 말을 재밌고 생동감 넘치게 쳐준다면 사람들은 심리 상태를 조절하게 되고 대화의 상황은 활발해질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어떤 능력이나 성과가 다른 사람의 경외나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면 자조를 통해 부정적인 시선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아 사람들이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더 좋아하고 존중하며 심지어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고 난처한 상황에서는 사과가 명예를 회복하는 특효약이다. 하버드 위기관리 전문가 라모비키는 사과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1. 책임을 져라. 핑계를 대지 말고 자신의 잘못에 집중해야 한다. 2.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사과하라. 자신의 잘못이 대단한 불만을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잘못을 미리 방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3. 잘못했다면 보완하는 것도 당신 몫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보상하면 상대방도 당신의 미안한 마음을 느낀다. 의견이 나뉠 때는 공통점을 찾아라. 소통의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다. 그때마다 웃어 넘기거나 논쟁 자체로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견이 나뉠 때는 상대방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의견 분열을 해결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 협상 전문가 키아누 네리몬드는 대화에서 특히 이익에 관련된 대화에서 가장 잘못된 관점은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동의 이익에 근거하여 어떤 사항을 결정하면 쌍방 모두 대화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의 논리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가르친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논리가 명확하고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버드 대학 언어학 박사 노암 촘스키는 논리의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1. 당신이 하는 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2. 당신이 하는 말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3. 당신이 하는 말은 전체적인 내용에 부합하는가? 이를 위해 의견의 유일성, 적당한 근거, 논리적 신호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논리적 말하기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신이 말하는 방식과 비교해 자신이 부족한 요소를 찾아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연습해 둘수록 또 많이 활용할수록 말의 논리력이 더욱 강해진다.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이고 내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걸 늘 지킬 수 있다면 정말 말하기의 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면 반은 성공한 거 아닐까요?
오늘의 책 듣는 10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